치아 손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충치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충치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 우리 치아는 손상됩니다. 선천적으로 에나멜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는 에나멜 형성 부전증도 있으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치아 노화로 인한 손상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치아가 손상되면 손상된 부위를 삭제하고 삭제한 부분을 치과 재료로 채워 넣어 원래 치아의 고유 형태와 기능을 복구시켜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를 치아 수복이라 하는데 수복에도 다양한 치료법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 치료법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을 거듭해왔을까? 이번 영상은 미니시 치과병원과 함께 치아 손상 치료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치과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아주 오래전에는 치아가 손상되면 해당 부위를 순금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연성이 좋아 두드리면서 채워 넣기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을 뜨지 않고 직접 재료를 채워 넣는 방식을 직접 수복이라 합니다. 이후 합금 기술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아말감은 금 이후의 주 재료였습니다. 손상된 부위를 제거하고 상온에서 액체 상태의 아말감을 치아에 채워 넣고 굳히면 됐습니다. 문제는 아말감도 금속이라 치아와 붙지 않기 때문에 아말감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아래쪽을 넓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치아 삭제를 하지 않으면 쉽게 떨어져서 오래 가지 못하니 치료 효과가 오래도록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손상된 부위 주변까지 삭제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치료한다 하더라도 아말감 역시 치아와 붙지 않았기 때문에 그 틈새로 충치가 생길 가능성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치아와 잘 붙는 레진이라는 재료가 등장하게 됩니다. 비록 시간이 지날수록 변색이 되어 치료 부위가 눈에 띄긴 하지만 아말감에 비해서 치아와 유사한 색상이며 치아와 잘 붙기 때문에 불필요한 치아 삭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레진은 손상된 부위에 채워놓고 빗을 쪼여서 굳히는 과정에서 수축이 되는 게 문제였습니다. 수축되는 만큼 치아와 레진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고 이 부분에 2차 충치가 생길 가능성이 많게 된 겁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레진을 조금씩 채우고 굳히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치아와 틈을 줄이면서 치료합니다. 하지만 레진은 치아에 비해 강도가 약해서 쉽게 닳고 탈락할 우려가 많은 건 여전했습니다. 이러한 직접 수복은 재료의 한계도 있지만 구강 내에서 직접 치료하기 때문에 정밀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건 결국 치아와 수복한 재료 사이에 틈이 생긴다는 걸 말하며 이는 곧 2차 충치 발생의 우려 증가와 파절, 탈락 등의 원인이 되기에 치료의 지속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만약 채워 넣기만 하면 틈없이 완벽하게 치아와 접착하고 치아와 물성이 유사하여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등장한다면 치료도 쉽고 치료 효과도 좋아 치과계에서는 혁명 같은 일이 되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재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직접 수복은 아주 경미한 손상에만 일부 적용하게 되었고 치과 치료는 간접 수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간접 수복은 구강에 직접 수복하는 게 아니라 본을 떠서 수복물을 만들기 때문에 직접 수복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정밀하게 수복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간접 수복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인레이, 온레이 치료가 있습니다. 안에 놓는다는 뜻의 인레이, 위에 놓는다는 뜻의 온레이는 수복물을 적용하는 범위에 따라 부르는 명칭입니다. 주로 금, 레진, 세라믹을 주재료로 사용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직접 수복으로 사용되던 금은 연성이 좋은 24K 순금이었지만 인레이에 사용되는 금은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단단한 18K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치아와 다른 색상으로 인해 신미성이 떨어지고 금속이라 치아와 완전히 접착되지 않아서 여전히 2차 충치 발생의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레진으로 인레이 치료를 할 경우 본을 떠서 이미 수축된 상태에서 치아에 접촉하게 되어 직접 수복할 때의 굳으면 수축되는 문제는 없어졌지만 강도가 약하다는 재료의 근원적인 단점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재료가 세라믹입니다. 신미성도 좋고 레진과 같이 약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본을 떠서 수복물을 제작하는 인레이는 분명 좀 더 정밀하게 수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수복에 비해 치아 삭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작한 수복물을 치과용 접착제로 치아와 접착하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삽입이 가능한 형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끼워 넣기가 가능한 형태로 치아를 다듬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복에 비해 치료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인레이, 온레이를 위한 어느 정도의 치아 삭제는 감수해야 했습니다. 손상 범위가 광범위하여 수복물이 치아 대부분을 덮는 치료법인 크라운은 수복물이 마치 왕관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크라운도 본을 떠서 수복물을 제작하는 간접 수복 중 하나인데 치료의 지속성이 오래가는 반면 치아의 70% 수준을 삭제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치아를 삭제해야 하는 것일까?
광범위하다고 하더라도 손상된 부위만 삭제하고 정밀하게 제작해서 치료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광범위한 손상으로 표면적이 넓은 수복물을 제작하게 되면 씹을 때의 강한 힘을 수복물이 다 받게 됩니다. 수복물이 깨지지 않고 오래 사용하려면 두껍게 제작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수복물을 치아에 붙이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멀쩡한 치아 부분도 삭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크라운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도 발전해 왔습니다. 지난 치과 재료 영상에서도 살펴봤듯이 여러 단점이 있음에도 한때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PFM은 내부가 금속입니다. 어떤 금속이냐에 따라 PFM, PFG, PFT로 불립니다. 또한 금으로 크라운 치료를 할 경우에는 18K가 아니라 14K로 다른 금속과 합금하여 강도를 더 높여서 사용하며 치아보다 훨씬 단단한 지르코니아라 하더라도 얇게 제작하면 깨지기 때문에 두껍게 제작하게 됩니다. 치아 색상과 유사하여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올 세라믹도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두께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아직까지의 크라운 치료는 어떤 재료를 사용하든지 엄청난 양의 치아 삭제를 해야만 했습니다. 치과 재료는 얼마나 치아와 유사한 물성을 가졌느냐, 얼마나 치아와 잘 접착되느냐의 관점에서 발전해 왔다면 치아 손상 치료는 앞서 말한 치과 재료의 발전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치아 삭제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치아의 범랑질, 에나멜 부분은 다시 재생하지 않아서 할 수만 있다면 삭제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미니시 치료입니다. 미니시 치료는 블록 형태의 강화 세라믹을 0.1mm 정도의 아주 얇은 필름 형태로 가공하여 손상된 치아의 표면 정리만 한 뒤 부착하는 방식의 치료법입니다. 아니, 얇게 만들면 깨진다면서? 라는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손상된 치아에 치아와 거의 유사한 물성을 가진 재료로 아주 정밀하게 접합될 수 있다면 치아와 수복물은 본래 하나의 치아인 것처럼 붙어서 강한 힘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기계를 이용해서 깎을 수 있는 굵기는 0.6mm 정도. 현재 기계 기술력으로 그보다 얇게 깎으면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치아를 0.6mm 정도는 삭제해야 했습니다. 치아 삭제를 더 줄이기 위해 연구한 끝에 치기공사들이 수작업으로 정교하고 세밀하게 깎아서 0.1mm의 아주 얇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치아 삭제도 확연하게 줄일 수 있었던 겁니다. 치아의 색상과 유사하여 심미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으며 치아 삭제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치아와 접착된 이후에는 본래 치아만큼이나 튼튼하기 때문에 현재의 치과 치료법 중 가장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의 발전과 함께 치과 치료법은 계속 발전해 갈 것입니다. 아마도 불필요한 치아 삭제를 더욱 줄이고 더욱 치아와 유사하게 만들어 우리 본래의 치아에 부담이 적도록 말입니다. 지금까지 미니시 치과병원과 함께 치아 손상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